예,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이 SNS에 보면요, 가끔 이 310 가족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저와 이 박성태 주말 에디터가 함께 나왔던 이 게시물. 민지님이 올려주신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양반장과 성태 저씨, 박성태 아저씨겠죠? 아무튼 둘이 참 궁합이 잘 맞더라 하셨는데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건 정말 이 310의 이 눈물겨운 처지를 속속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 그 해시태그 밑에 보면 전날 시청률에 따라서 밥값이 달라지는 프로그램 양원부 어린이 버거 세트 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출연료보다 안경값이 더 나올 것 같은 프로그램 이거 진행하고 회당 2만 원 받으면 양원부 너무 불쌍하잖아 등등. 야, 진짜 제가 어제 편지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눈물이 핑 돌았지 뭡니까? 자, 저는 오늘도 30분간 열심히 진행하고 2만 원 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현장 전해드리죠. 슉! 먼저 카투사 비하 논란 우상호 결국 사과. 슉! 다음은 광복절 학습 효과? 김종인 개천절 집회 밀어줘. 슉! 마지막 관우칼까지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일촉즉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시청률과 함께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2만 원. 예. 박성태 부장은 1만 원. 예. 예, 지금 2만 원 받아서 너무 슬프다라고 오프닝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와서 저한테 당신은 1만 원 받지 않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한 건 상대적 네. 상대적 빈곤을 각인시키는 건가요? 네. 아무튼 근데 예, 알겠습니다.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그렇습니까? 있어요. 일주일에 2번 나오시면 돼요. 예. 여기서 그냥 약속하시죠 뭐. 예. 제가 저번에 여쭤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방송 계속 끝나고. 협상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협상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랑 협상을 해요? 여기 PD요. 지금 웃고 있는 조정미 PD랑 협상 중의 문제이기 여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섣불리 좀 숙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예, 무차별적 폭로대 대통령이 결단.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문제 일각에선 이 소설이 점점 사실이 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여의도로 가보시죠. 제보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보 중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공평 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예. 진짜 있는 걸까요? 아니면 포커페이싱일까요? 일단 제가 진짜 있냐 물어보려고 주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예전엔 받았는데 원내대표가 된다면 잘 안 받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주영 원내대표의 주변인들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니 다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당에 여러 가지 제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결정적인 게 또 있지 않겠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저도 저런 질문을 받으면 있다고 하지 결정적인 제보가 없다고 대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뭐 정해진 대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게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국면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박 부장 이 정도면 결정적일 수 있겠다랄 만한 게 있을까요?
이미 일단 전화를 했었다. 음. 뭐 여러 가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 측에서 병가 연장에 대해서 알아본 얘기들에 대한 예. 증언도 좀 나왔고요. 음. 몇 가지 뭐 완전히 결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정황들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결정적인 거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당직 사병의 말 처음에 일단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아마 6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위가 얘기했다는 말을 들은 당직 사병. 일단 서씨 측,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아들. 서씨 측에서는 그 변호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지 그 않습니까?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당시에 통화 기록이 있다든지 네. 하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검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 기록이 있다 없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 수사가 그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도를 보면 이 당직 사병은 자기가 국회에 나가서 부르면 나가서 증언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예. 자, 근데 이 추 장관 거취에 대해서 뭐 한때 여권 내부에서도 약간 좀 비관적인 기류가 있긴 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너무 야당에서 공세가 심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어허. 공평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인데 이렇게 뭐 말이 맞냐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추 장관 아들 그러니까 병가 연장 등 또 개인 연차를 낸 이게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이 지도부가 언급했다는 것은 의미가 약간 있는데요.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다라고 176명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 신호를 준 겁니다. 이게 상황이 오래되면 이제 이쪽 저쪽에서 이른바 소신 또는 익명으로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물러날 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약간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단일화해라. 예, 일단 우리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민주당 쪽에 좀 물어보니까 여론상 또 아들의 군대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에 불리한 건 확실하다. 아, 그럼요. 다만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면 이제 물러나라고 얘기 나올 것이고 물러나면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인데 예. 이게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론상은 불리하지만 일단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당 지지율이 또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예. 보도도 있긴 했는데 자, 그런데 추 장관 그동안 아들 이 병가에 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폈었는데 자, 문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많이 보도를 보셨겠지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이라는 문건인데 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붉게 저희가 칠한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 예. 저게 이제 2017년 6월에 이제 서 씨가 병가를 2번 내고 또 개인 휴가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병가를 낼 때 이제 국방부에서 관련 민원 전화를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제목은 연대통합행정업무 시스템이라는 곳에 있는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인데요. 네. 병가가 종료됐지만 그러니까 1차 병가입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 문의했다. 누가? 이때 이 병사의 부모가 예. 입니다. 자,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저 부모님이 추미애 장관 본인이냐, 서성환 변호사, 부군인 남편인 그 서성환 변호사냐, 도대체 예. 누구냐? 일단 저 기록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 예. 일부 이제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추 장관 본인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이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이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예. 또 일부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이 부모님이 바로 추 장관이다라고 얘기도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까지 무슨 문건도 나오고 녹취록 나오고 하니까 야당의 파상 공세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앞서 뭐 이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도 있었지만 자,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요즘에 군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실 텐데요. 간부들이 이제 부모와 통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요. 훈련 중에 있었던 사진도 공유하는데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얘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억지 놀리고 어떻게 그때 억지 놀립니까? 기록이 나와 정식적인 있는데 절차. 그럼 그 그걸 지금 당대표는 부인합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부가 글쎄요, 전 서른 의원이 예전에도 저번에 추 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예. 별로 이렇게 추 장관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예. 이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론에 오히려 더 자, 그런 지적도 있고 말이죠. 자,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상호 의원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카투사 편한 곳이다 예. 이렇게 했다가 항의 많이 받았죠. 항의 많이 받았죠. 일단 카투사 예비역들도 현역 카투사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날 정도로 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일단 뭐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지금 서 씨의 보직 뭐 이런 관련돼서 이런 특혜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다가 역풍이 심했습니다. 카투사 갤러리, 뭐 DC 인사이드라는 예. 곳에 있다고 해요. 여기서 성명서를 내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카투사 장병들은 공무 신조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근무 서고 있는데 우리가 다 편한 보직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국 사과를 했죠, 우상호 의원이. 예. 예. 오늘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일단 좀 짧게 사과를 했는데요. 너무 이제 그 간단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네. 사과를 했습니다. 카투사도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카투사 그 게시판에서 이낙연 대표가 카투사 출신이다. 예. 그래서 또 우상호 의원의 저런 사과하는 속도가 좀 앞당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이낙연 대표가 이제 카투군에 1974년에 예. 입대를 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카투사에 가서 용산에 있는 아하. 이 8군에서 약 2년여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대표는 과거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이때 카투사 관련 자기의 군 생활했던 것도 올리고 네네. 꽤 이제 카투사 때 자긍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당시에 또 미군 부대에 있을 때는 영어도 좀 했으니까 예. 미군 부대에서 일을 했지 통역도 않았겠습니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본인 좀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카투사는 편한 부대다. 네. 이걸 좀 흔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편하다 하면 당나라 군대다 이렇게 예. 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뭐 이낙연 대표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카투사 어디든 다 편해. 뭐 별로 할 일 없잖아.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는 예. 그냥 비판받아 마땅하고 당연히 사과해야 될 맞습니다. 일입니다. 예. 저는 뭐 카투사 면접에 떨어졌던 사람으로서 아. 예, 그래서- 하는 드린 말씀입니다. 뭐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그룹을 다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 그거 자체가 틀린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서울 동부지검 검찰 수사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고 지금 뭐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